안녕하세요. 사건 이슈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새벽 4시 반이었답니다. 반찬가게에 불을 켜고 나무를 묻히다 보면 오전 6시쯤엔 병원 면회 시간이 됐거든요. 그 두 가지를 하루에 다 해내는 게 그즈음 저의 일상이었죠. 60살, 논산에서 반찬가게를 13년 혼자 꾸려온 윤미경. 그게 저랍니다.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건 봄이 다 가기 전이었죠. 구급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거든요. 그날 저녁 오빠한테 전화를 드렸답니다. 오빠는 서울에서 중견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첫 마디가 미경아,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연락해. 그뿐이더군요. 동생 지은이는 부산에서 남편 사업 도우며 산다고 문자 한 줄이 전부였죠. 언니가 거기 있잖아. 그 6글자. 때부터였답니다. 재활치료 보호자 서명란에는 제 이름 석자만 올라갔고 요양병원 비상연락처도 제 번호 하나뿐이었거든요. 오빠는 카카오톡 치료비 청구 내역을 확인만 누르고 답이 없었죠. 가게를 반쯤 닫아가며 다녔어요. 오전에 반찬통을 채우고 점심 전에 아버지 기저귀를 갈고 오후엔 다시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군요. 그래도 참았답니다. 아버지 병실에서 남매 소리 높이는 꼴은 보이기 싫었거든요. 그러다 추석이 지날 무렵이었답니다. 성물길에 오빠가 조용히 말을 꺼냈거든요. 아버지 통장 내가 관리하는 게 낫겠다. 병원비 이런 거 처리해야 하니까. 저는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답니다. 오빠가 이제 나서는구나 싶어서 오히려 다행이다 싶기도 했거든요. 통장을 건네고 나서야 뭔가 이상한 게 마음 한구석에 걸리더군요. 오빠 손에 들어간 통장은 그 뒤로 한 번도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사라진 것처럼.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답니다. 그냥 바빠서 못 챙기는 거라고 나중에 정리되겠거니 했죠.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거든요. 통장이 오빠 손으로 넘어간 뒤로 석 달이 흘렀답니다. 아버지 상태는 나아지질 않았거든요. 재활치료를 시작했는데 치료사 선생님이 보호자가 매일 오면 회복이 빠르다고 하더군요. 매일. 그 말이 제 어깨에 그대로 내려앉았죠. 청구서는 어김없이 제 앞으로만 왔답니다. 요양병원에 보호자 연락처가 딱 하나 등록돼 있었거든요. 제 번호만. 오빠 번호는 없었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죠. 논산에 제가 있으니까 급할 때 연락받는 건 저여야 하는 거라고. 근데 청구서까지 저한테만 오는 건 좀 달랐거든요. 5월 치료비 고지서를 받은 날 오빠한테 카카오톡을 보냈답니다. 사진 찍어서. 이번 달 치료비 나왔다고 같이 부담하자고. 오빠는 확인 표시만 뜯어군요. 답장은 없었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답니다. 그러다 사흘째 되던 날 짧은 문자 하나가 왔거든요. 이번 달은 좀 어렵다. 다음에 정리하자. 다음에. 그 다음이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는 걸 그때는 생각도 못했죠. 동생한테도 연락을 했답니다. 부산 동생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아빠 잘 부탁해 딱 5글자를 남기더군요. 그 5글자가 전부였죠. 언니가 거기 있잖아 라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쓴 것뿐이었거든요. 일십이었답니다. 이모티콘 하나 없이. 6월이 됐을 때쯤 가게 월세가 밀렸답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제 통장에서 먼저 끊어 쓰다 보니 그렇게 됐거든요.
건물주 아저씨가 문자를 보내왔죠. 이번 달 월세가 아직이라고. 가게 문을 2시간 일찍 닫았거든요. 단골들이 물어보더군요. 왜 일찍 닫냐고.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몸이 좀 안 좋다고 했죠. 몸이 안 좋은 게 아니었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내 돈으로 아버지 치료비를 대고 내 돈으로 가게 월세를 메우고 오빠는 서울에서 임원 행세를 하고 있을 텐데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더군요. 그날 밤이었답니다.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어갔죠. 뭘 사려고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불이 켜진 데가 있어서 들어간 것 뿐이었죠. 계산대 앞에 서서 삼각김밥 하나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답니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참아야 했거든요. 아버지 앞에서 남매끼리 싸우는 꼴은 보이기 싫었고 가게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게 제가 버티는 이유였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일찍 끊겼답니다. 오후 4시도 안 됐는데 가게 안이 조용했거든요. 반찬통 뚜껑을 닫다가 문득 아버지 병원 서류 정리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요양병원에서 3번째 안내문이 왔었거든요. 입원 환자 재산 관련 위임장. 뭔가 서명이 필요한 서류였는데 오빠한테 연락하면 또 내가 알아볼게로 끝날 게 뻔했답니다. 읍내 법무사 사무소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거든요. 골목 안쪽 2층짜리 건물에 간판만 달랑 붙어 있었죠. 계단을 올라가니 형광등이 윙 하고 울리더군요.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좁았답니다. 서류 묶음들이 선반마다 빼곡하고 창문 너머로 논산 시내가 납작하게 내려다 보였죠. 법무사 선생님이 앙병을 고쳐 쓰시며 서류를 꺼내셨거든요. 아버지 성함을 확인하시더니 잠깐 멈추셨죠. 그러고는 말씀하셨답니다. 이 물건은요, 이미 증여 완료된 겁니다. 증여. 그 단어가 귀에 박혔거든요. 손가락으로 서류를 짚어 보여주시더군요. 논산 외곽 농지 2필지, 아버지 명의에서 오빠 앞으로, 그리고 부산 동생 앞으로. 날짜를 봤답니다.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11달 전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눈이 서류 위를 왔다 갔다 했죠. 제 이름은 없었답니다. 어디에도. 법무사 선생님이 뭔가 더 말씀하셨는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더군요. 귀가 먹먹해졌죠. 사무소를 나왔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거든요. 등기부등본 사본을 손에 쥔 채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논산 구도심 골목은 오후 5시가 되면 조용해지거든요. 슈퍼와 플라스틱 의자가 비어 있었고 세탁소 유리문에 제 모습이 비쳤죠. 남의 사람 같더군요. 버스를 탔답니다. 창가에 앉아서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거든요. 종이 끝이 바들바들 흔들렸죠. 손이 떨린 게 아니었어요. 버스가 달리면서 진동이 온 거였는데 그걸 한참 바라봤답니다. 10달이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반찬 준비하고 가게 문 열고 오후엔 요양병원 다녀오고 밤에는 다음날 식재료 주문하고 그 10달 동안 오빠는 단 한 번도 논산에 내려오지 않았죠. 동생은 언니가 거기 있잖아. 그 한마디였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버지 재산이 이미 자기들 이름으로 넘어가 있다는 걸. 참나. 내가 뭘 지키고 있었던 건지. 버스가 읍내 정류장에 섰답니다.
내리면서 서류를 가방 안에 넣었거든요. 반찬가게 불은 꺼져 있었죠. 가게 유리문에 손을 짚고 한참 서 있었답니다. 안쪽에 반찬통들이 줄지어 있는 게 보이더군요. 그게 다 제 거라는 게 그날따라 낯설었어요.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냈답니다. 서류 사본 여백에 날짜를 적었거든요. 오늘 날짜. 그리고 법무사 선생님 성함, 제가 확인한 내용. 영수증 하나도 버리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13년 장사를 하면서. 손이 제법 안정적이었죠. 이대로는 안 됐거든요. 이번만큼은. 다음 날 아침이었거든요. 가게 문을 열기 전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상담 예약을 잡는데 손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더군요. 13년 장사하면서 몸에 밴 그 손이 이번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죠. 봉투 하나를 꺼냈거든요. 두꺼운 서류 봉투. 10달치 영수증이랑 이체 내역, 요양병원 보호자 서명지 사본을 차곡차곡 넣었답니다. 재활치료비 청구서, 기저귀 구입 영수증, 야간 간호비용. 제 이름 석자가 찍힌 서명이 16장이었거든요. 세어봤답니다. 한 장 한 장. 오빠한테 문자를 보냈답니다. 아버지 일로 셋이 얼굴 보자고. 짧게. 답장은 이틀 만에 왔더군요. 토요일 오후 논산 내려오는 길에 잠깐 들를 수 있다고. 회의라고 부르기도 멋한 자리였죠.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 반찬통 냄새가 배어있는 곳. 오빠는 정장 차림으로 들어서더니 의자를 당겨 앉으면서 시계를 한번 보았죠. 동생 지은이는 오빠 옆에 바짝 붙어 앉더군요. 둘 다 여유로운 얼굴이었거든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답니다. 미경아, 갑자기 이게 뭐야? 대답 대신 봉투 안에서 서류를 꺼냈거든요. 오빠 앞에 한 장씩 밀었답니다. 오빠, 10달 동안 보호자 서명 16번 했답니다. 오빠는요? 오빠 표정이 굳더군요. 시계를 다시 보았죠. 말은 안 했죠. 재활치료비 5월부터 2월까지 여기 전부 제 계좌에서 나갔거든요. 동생이 입을 열었더군요. 언니, 그건 우리가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맞아. 그래서 가져왔어. 봉투맨 아래에 접어넣어둔 종이를 꺼냈답니다. 등기부 등본 사본, 법무사 사무소 직인이 찍힌 것, 테이블 한가운데 펼쳐놓았거든요. 아버지 농지랑 집, 내 이름은 없더군요. 변호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답니다. 기업은 청구 소송 넣을 수 있다고. 오빠 손가락이 멈추더군요. 서류를 잡으려다가 그대로 공중에 떴죠. 입술이 한번 움직였다가 닫혔답니다. 그건 아버지가 미리 정리하신 거고 미경이 네가 거기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한 장을 꺼냈답니다. 변호사 사무소 상담 확인서. 날짜는 사흘 전이었거든요. 소장은 다음 주에 접수할 수 있다고 했어. 기업은 재산 분할 청구. 동생 지은이가 오빠를 쳐다봤더군요. 오빠는 등기부 등본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깊은 팔자주름 사이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거든요. 손등에 힘줄이 붉어졌답니다. 야, 잠깐만. 소송까지 갈 게 뭐 있어. 우리가 얘기하면 되잖아. 내가 서울에서 일이 많아서 그렇지. 미경이 네가 힘들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말했어. 카톡 읽었잖아. 오빠가 입을 다물었답니다. 동생이 고개를 테이블 쪽으로 내렸더군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그날 오후 늦게 각서 한 장이 만들어졌답니다. 지난 10달 간병비 정산, 향후 부양비 3분의 1씩 분담. 오빠 손으로 서명했거든요. 펜을 쥔 손이 조금 느렸죠. 가게 문을 닫고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답니다. 논산 가을 하늘이 높더군요.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한 발 내딛었거든요. 가족 회의가 있던 날로부터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였거든요. 논산 골목에 바람이 달라지더군요. 여름 내 후텁지근하던 그 바람이 어느 날 아침 살짝 차가워진 참이었죠. 가게 문을 평소보다 10분 일찍 열었답니다.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진열대에 올리는데 손이 예전보다 덜 떨렸거든요. 여름 내내 오전을 통째로 병원에 쓰다 보니 가게 준비가 늘 허겁지겁이었는데 이제는 무 나박김치를 담그면서 라디오를 켤 여유가 생겼죠. 요양병원 청구서는 이제 3명 앞으로 나뉘어 날아온답니다. 저한테만 오던 그 종이가 오빠 쪽으로도 가고 동생 쪽으로도 간다는 게 처음엔 이상하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이렇게 오래 걸렸네 싶었죠. 그날 테이블에 봉투를 꺼내 올려놓던 제 손이 가끔 생각나요. 손이 떨렸는지 안 떨렸는지도 잘 모르겠더군요. 그냥 올려놨어요. 13년 영수증 모으는 손이니까. 버리지 않은 게 그날 쓸 줄은 몰랐죠. 며칠 전에 아버지 병실 창가에 작은 화분을 하나 갖다 뒀답니다. 동네 꽃집에서 눈에 띈 작은 콩잎 화분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잎을 툭 건드리시더군요. 한 번, 또 한 번. 뭔가 말씀하시려는 건지 그냥 심심하신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엔 무 나박김치 한 통을 더 담갔답니다. 가을무가 달더군요. 논산 가을.